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숨진 인천의 고3 학생에 이어서 이번엔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뉴스를 시작하기 직전에 대전에서도 80대가 독감 주사를 맞은 뒤에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창에서 숨진 70대의 경우에는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명가량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아직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금 보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의원입니다. 이곳에서 78살 A씨는 어제 오전 무료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을 전후로 별다른 증상이 없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접종 다음 날인 오늘 오전 이웃집 주민이 홀로 사는 A씨를 깨우러 갔다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해당 병원에선 주민 100명가량이 접종을 맞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따뜻하고 열 있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5시에 각자 헤어졌은 게 아무것도 모르지 뭐. A씨가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가 발견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사망한 10대가 접종한 백신과도 다른 제품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죽음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나타나는 심각한 생체 기능 저하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통에 직접적인 이상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연관성은 아직은 모르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원인은 수사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기저질환도 있으셨고. 전북도는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절차를 유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먼저 숨진 고3 학생에 대해선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소견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였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병원 앞이 한산합니다. 최근 독감 예방 접종으로 항상 붐비던 곳입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입니다. 그동안 품귀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백신을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어땠을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제 오늘 좀 백신을 많이 찾았나요? 어린이 백신은 없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하루 30명 정도 접종하던 청소년 백신은 오늘은 1명 접종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좀 숫자가 많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어저께 보도된 고등학생의 사망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은 되죠. 약간은. 왜 그러면 나다고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기관지 천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과수가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17살 학생을 부검하고 낸 1차 소견은 4인 미상입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관련성은 적을 것 같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동일한 백신을 맞은 8만 2천여 명 중 중증 이상 반응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학생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백신을 접종받은 32명도 모두 정상 생활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망자의 사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정밀 부검이 끝난 뒤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아직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도 또 앞으로 맞을 사람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건당국의 한마디 한마디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보건당국이 늑장에다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숨진 고3 A군 사례는 알려지는 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질병청이 353건의 접종 이상 사례를 소개할 때 언급된 겁니다. 신고된 이상 반응의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124건, 무료 접종자가 229건이며 사망 사례가 1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A군의 사망과 접종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3 수험생이 사망한 건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종 부검 결과를 봐야 한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70대 비할머니의 추가 사망에도 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련된 이상 반응 관련된 내용은 관련 부서 통해서 저희가 또 답변을 취합해서 이어진 서면 답변에선 A군과 같은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32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개방을 해갖고 해야 맞은 사람도 불안하지 않고 안 맞은 사람은 마음 편하게 가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독감 백신은 사백신, 즉 병원체를 죽여 만든 백신이라 맞고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없었던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들의 부검을 마친 뒤 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향후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백신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당국은 흰색 침전물이 나온 백신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는데 이미 발표한 61만여 개가 아닌 56만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회수된 제품과 제조사가 보관한 물량 등을 다 따져도 10,000개 가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그럼 지금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전문가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백병현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뉴스 직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대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이 숨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들이 대전시 보건복지국을 취재한 내용을 보면 오늘 오전 10시에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오후 2시경 집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됐고 119가 확인을 했고 오후 3시경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걸로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접종을 하고 사망 선고까지는 약 5시간 정도가 걸린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바를 보면 상온에 노출됐거나 백색 입자가 나온 백신은 아닌 걸로 파악했다는 게 지금 대전시 보건복지국의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일단 이것까지 확인했을 때 지금 사망 사례가 3건인데요.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사망 사례가 원인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독감 백신 자체에 이상이 있었다면은 이제 좀 더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분은 어땠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신 제조사와 이제 로트 번호라든지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유통 과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동일한 유통 과정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의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백신 제품도 이상이 없고 또 그다음에 유통 과정도 정상이었는데 사망을 하셨다면은 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백신과의 인과성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신을 맞고 사망에 이르는 데는 어떤 현상을 거쳐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가장 위험하고 또 급성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물을 잘못 드셨다든지 아니면 벌에 쏘였다든지 이럴 때 혈관이 갑자기 심하게 확장되면서 기도를 막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가 생기는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되겠는데 그동안 백신을 맞고 나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사례들을 분석한 우리나라에서 맞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은 16년 동안 한 13건 정도가 있었고 대부분은 한 3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고 또 2시간 이내에 나타나시는 분도 한 15%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2시간 이후에 나타나신 분은 딱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망 원인을 찾아봐야 되고 만약 이분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면은 백신과의 관련성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의 사망의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 특이 체질, 특이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나타나진 않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맞으시는 의료기관에서는 항상 백신을 맞으면서 드문 부작용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와 또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잘 감시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백신을 맞을 계획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병원에 가서 맞으셔도 될까요? 네, 우선은 그
백신에 의한 부작용,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은 10에서 15% 정도 알려져 있고요. 맞은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근데 이제 가장 심한 반응이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대부분 한 70% 이상에선 30분 이내에 나타나고 또 15% 2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맞으시고 나서 한 30분 내지 2시간 정도는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반응에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 맞기 전에도 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열이 있으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좀 미루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은 그동안 쭉 맞아서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은 예정대로 맞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내가 맞았을 때의 이득과 행여가 좀 드물지만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염려되시고 불안하시다면은 예방접종을 좀 연기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은 맞으셔도 되는데 맞은 뒤에 30분 혹은 2시간 이내에 이상 징후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는 좀 유념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쇼크 증상이 나타날 때 어지럽다던가 호흡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에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머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 원래 좀 평소와는 몸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과 이상 징후와는 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상 징후, 독감을 맞고 나서 생기는 모든 증상은 독감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증상이든 간에 의심이 될 때 본인이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단골 의사 선생님, 예방 접종을 맞으셨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증상이 독감과 예방 접종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대부분 알려지기로는 국소적인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적인 근육통이나 피로감, 발열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우리가 특별한 감염된 부위, 예를 들면 호흡기 감염이라든지 요로 감염이라든지 뚜렷한 감염 부위가 없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심 증상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단골 의사 선생님, 예방 접종을 맞으셨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병원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백병원의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